예, 중동 사태 언제 끝날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 요즘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를 언급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You know, we don't use the strait. The United States, we don't need it. Europe needs it. Korea, Japan, China, a lot of other people. So they'll have to get involved a little bit on that one. I love South Korea.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We're helping South Korea a lot. 예,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과 일본 또 중국이 이용하니까 그 바다는 너희들이 좀 지켜라라고 해서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꾸만 군함을 보내라라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야 된다 30%, 보내지 말아야 한다 55%. 자, 전 변호사님, 이 민심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지금 만약에 호르무즈에 군함을 파견하면요, 그러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에 대한민국 국군이 그 연합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석유 공급을 받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중에 75%가 어느 나라냐?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입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 미국 말 듣겠습니까? 인도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지가 않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일 아쉬운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일 거예요. 왜 일본이냐면 일본은 세계 넘버원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소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뢰를 제거하는 능력이 예. 미국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그다음에 그 기뢰 제거하는 소해함이 25척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카야 그 일본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선이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왜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 구축함이 있어요. 예. 구축함이 13척이 있고 그중에 4척은 목표물을 탐색해서 요격까지 다 할 수 있는 이지스함이 4척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에 13척이나 있는 그 구축함 중에서 특히 이지스함들 이런 것들을 몇 척이라도 대여섯 척이라도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분도 사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 국제법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뭐 지금 여당에서조차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참전 비슷한 걸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서 국제법적으로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의 그 계산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미군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원자 핵 잠수함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부가,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호르무즈 군함 파견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은 파견해야 돼가 56%인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에서는 파견하지 말아야 된다가 68%. 정당 지지별로도 이 호르무즈 군함 파견과 관련해서 찬반이 너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휴전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일부에서는 점진적으로 군사작전을 축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말이 진심인지 저희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점진적 축소라고 했기 때문에 좀 군사적 작전이 좀 줄어들 건가 하는데, 아직까지 이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는 중동의 전황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이어서 이란 전쟁 소식입니다. 오늘로 전쟁은 4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이란이 인도양에 위치한 미국과 영국의 합동 군사기지를 향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했습니다. 중동 바깥 지역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읽힙니다. 보도에 이기상 기자입니다. 밤하늘에 미사일이 번쩍이며 날아가고 집속탄으로 보이는 수많은 불꽃이 주변에 퍼집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에 이스라엘 텔아비브 전역에 요란한 사이렌이 울립니다. 연일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 국가들의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란이 이번에는 인도양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어제
이란이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합동 군사기지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실전에서 IRBM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발사된 두 발의 미사일은 비행에 실패하는 등 실제 기지를 타격하지는 않았지만 이란에서 디에고 가르시아까지는 약 3,800km 정도로 이란이 유럽 등 중동 밖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란은 중동 군사시설뿐 아니라 중동 이외 지역 관광지 등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شکارچی گفت از این پس بر اساس اطلاعاتی که از شما در اختیار ماست گردشگاه‌ها، تفرجگاه‌ها و مراکز سیاحتی و تفریحی در جهان نیز برای شما امنیت نخواهد داشت. 한편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란의 새해 명절 노루주를 맞아낸 신년사에서 올해는 적들에게 굴욕의 해가 되길 바란다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란 국영TV는 모즈타바의 율법 강연 영상도 공개했지만 촬영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은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이란 공습 이후 처음으로 작전 축소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동에 지상군을 파견할 것이라는 보도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전합니다. 깊은 협곡 미사일 기지에 포탄이 떨어지자 성광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공군기지에 서 있던 전투기며 미사일 발사대도 정밀 타격됩니다. 미군이 이란의 전투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오늘 공개한 영상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휴전은 없다며 군사작전을 이어가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I don't want to do a ceasefire. You know, you don't do a ceasefire when you're literally obliterating the other side. 다만 공습 시작 후 처음으로 군사작전 축소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점차 축소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군사적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면서 5가지 목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밝힌 4가지 목표와 미세하게 달라졌는데 출구 전략을 위해 목표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현지에선 트럼프가 지상군 파병을 놓고 고심하고 있고 미 국방부는 이미 지상군 배치 준비를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작전 축소를 언급한 게 사실은 지상전 투입에 앞서 혼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들을 향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달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과 영국 등 7개 나라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도 여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 바라는 게 있는 건지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이란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동참 의사를 밝힌 건 어젯밤 11시쯤입니다. 영국 주도로 이뤄진 7개국 공동성명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차질이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늦장 외교란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 관계자는 관계국들과 의견을 공유해오며 애초부터 성명 참여를 준비 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필요한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언급했습니다. We don't use the strait. We don't. The United States. We don't need it. Europe needs it. Korea, Japan, China, a lot of other people. So they'll have to get involved a little bit on that one. 한국에 대해선 좋은 관계라면서도 미국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I love South Korea.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We're helping South Korea a lot.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호위와 관련해 한국이 군함 파병 등 군사적 지원에 나서주길 기대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걸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압박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원유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이 세계 각국에선 이란 정부와의 소통 필요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본 선박의 통과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에너지 수송로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과 다각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닫힌 적이 없다며 일본 선박의 통과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일본은 그동안 우호적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과 이란이 갈등을 빚을 때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이란을 방문해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만나는 등 중재 시도를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란의 이번 발표가 유가 급등 상황에서 미국 우방국들의 결속을 흔들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미국은 치솟은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 제재를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현재 해상에 발이 묶여 있는 이란산 원유 판매를 30일간 허용하는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며 국제 유가를 관리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